네, 목요일마다 기다려지는 시간입니다. 시사의 전문가들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이죠. 용의로가 돌아왔습니다. 김준일 평론가, 김준일 평론가 죄송합니다. 김준일 평론가, 네, 우리 또 의원 누구지? 김용남 의원님, 강찬 의원님까지 죄송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슈가 많습니다. 예. 오늘 첫 이슈는 김건희 여사 징역 1년 8개월 선고에 대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특검의 구형량 징역 15년에 한참 못 미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1년 8개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상당 부분이 무죄가 나서 이제 구형량보다 낮은 형이 선고가 됐고요. 이제 무죄 판결과 관련해서는 지금 뭐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도 이게 무죄라고 깨울뚱할 정도로 수긍이 안 가는 측면이 좀 있어요. 유죄가 난 그 목걸이하고 샤넬백 받은 거는 현실과 법률상의 괴리로 인한 낮은 형량으로 보여요. 사실은 이게 만약에 김건희 피고인이 공무원 신분이 인정됐다고 하면 이제 그 수뢰액이 거의 1억에 가까운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5천만 원 이상 1억 미만이면 최소 법정형이 징역 7년 이상입니다. 근데 이게 어느 공무원보다도 파워풀하고 사실상 뭐 최고 권력자인데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신분은 공직자로 인정 안 한다는 법률 때문에 이게 뇌물이 아닌 알선 수재로 그냥 의율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1년 8개월이라는 다소 수긍하기 어려울 정도로 낮은 형량이 나왔는데 무죄는 뭐 논란이 있는 것이고 유죄 난 부분은 현실과 법률의 그냥 현격한 차이다 이건. 그래요? 세 가지 혐의 가운데 주가 조작이라든지 여론조사 관련 혐의는 무죄가 나왔잖아요. 근데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저 정도 관여를 했는데 어떤 면에서 김건희 피고인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이중적인 그 역할을 수행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바 쩐주로서 돈도 됐고 거기에 본인이 또 거래에도 참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 운동 경기로 따지면 플레인 코치 같은 역할을 한 건데 이 정도인데 이게 공모 관계가 인정 안 된다? 그럼 사실 나머지 지금 이미 처벌받은 특히 쩐주로 집행유예가 확정된 그 사람은 뭐예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우리 김준일 기자, 김준일 평론가님. 뭐 이게 쟁점들이 다 있어요.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명태균 정치자금법 그리고 주가 조작,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리고 이제 뇌물, 알선 수재까지 다 있는데 일단 디테일들을 얘기하기 전에 제가 큰 틀에서 뭐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그 세 명이 떠올랐습니다. 누구요? 세 명의 얼굴이 떠올랐는데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입장에서는 본인은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은 이게 이제 김건희 특검이 임박해 오자 김건희를 이제 포토라인을 세우지 않기 위해 계엄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고 있잖아요. 게다가 이제 명태균. 그런데 보면은 다 무죄 나왔어요 지금. 그러면은 그냥 건희한테 좀 수사 좀 받으라고 할 걸. 와 나는 이제 뭐 하고 있나 지금 감옥에서 내란 이거 비상계엄 해가지고 이런 후회를 하고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첫 번째가 감이 들었고 두 번째 떠오른 거는 이제 최순실 개명 후 최서원 씨입니다. 이게 뭐 혐의도 다르고 다 달라요. 다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의 국정농단이거든요. 근데 한 사람은 지금 추징금 200억에 18년 받아가지고 지금 사면도 안 되고 계속 감옥에 있고 한 사람은 징역 1년 8개월. 그러면 최순실이 얼마나 지금 분통이 터질까. 이거는 진짜 불공평하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고요. 세 번째 떠오른 사람은 이제 오세훈 시장입니다. 명태균이가 준 게 이게 무죄라고? 그럼 나도 무죄인가? 이런 생각을 하겠죠. 물론 이제 성격이 좀 달라요. 여기에서는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라고 이제 무죄 근거가 또 됐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쪽에서는 오세훈 시장은 이제 그 후원자가
예, 뭐 돈을 지급을 했죠. 네. 그 돈을 지급한 거 성격에 대해서는 이제 이 진술이 엇갈리지만 어쨌든 이게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전속적으로 준 게 아니라는 게 지금 무죄의 이유 중에 하나예요. 예. 이 여론조사를 여러 명한테 줬잖아요. 죄송한 말이지만 방금 앞에 나오셨던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그 여론조사를 받아봤어요. 아. 예. 여러 명이 받아봤으면 그럼 나도 무죄네? 예. 이렇게 이제 좀 인식을 하지 않을까. 굉장히 좀 뭐 그런 생각들이 좀 떠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뭐 1심 판단이기 때문에요. 강철호 의원께서는요. 네. 저는 뭐 다른 방송에서도 그 특히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는 예. 좀 상당히 굉장히 과하다 이렇게 이제 이걸 지적을 했어요. 이 문제는 사실은 이제 문재인 정부 검찰 때부터 멀쩡히 상당히 탈탈 털었었고 문재인 정부 검찰 당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막판에는 윤석열 이제 검찰총장하고는 원수지간 비슷하게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어떻게 문재인 검찰이 이렇게 탈탈 털었는데 안 나오나라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법리적으로는 이 회색적인 지대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정말 이 김건희 여사가 아주 구체적으로 예. 정말 주가 조작을 해야 되겠다고 단단히 마음 먹고 정말 그야말로 공동 정범, 공범으로서 한 그런 것이 증거가 분명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회색적인 지대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볼 땐 판사에 따라서도 판단이 많이 갈릴 수가 있는 부분이고 예. 아마 그런 부분들이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도 고심이 된 부분이 아니냐. 그러니까 정말 그쪽에서야 정말 기소를 하고 싶었지만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냐가 다시 확인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특검에서 이 형량을 보면은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그 상당 부분이 지금 말한 대로 이렇게 11년이라는 엄청난 형량을 그 회색지대가 있는 그 죄목에 유독 때린 부분이 예. 결국은 기소나 수사가 미진했다. 이런 부분으로 이런 비판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요. 저는 명태균 이 부분은 재판부 판단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 이 사람이 지금 제공했다는 여론조사 자체가 진정한 여론조사가 아니잖아요. 예. 이 사람이 주로 한 거는 그야말로 어떤 목표를 맞춰가지고 여론조사라는 형식으로 끼워 맞춰갖고 그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만족을 주고 그러니까 현실을 인식시키는 게 아니라 보는 사람의 만족을 주기 위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은 결국 영업이익을 노린 사람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서 정말 그 제대로 된 여론조사를 아주 그냥 그 돈도 안 받고 받아봐서 진정한 정보 이득을 누렸다. 이렇게 볼 수 없다는 거는 저는 상당히 그 판단을 수긍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네. 반론을 제가 좀 말씀하세요.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일단 법원에서 뭐라고 인정을 했냐면은 네. 김건희 씨가 시세 조종의 행위에 대한 인식은 있었다고 보여진다. 하지만은 공동 정범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공범은 아니다. 아. 그렇게 본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왜 시세 조종에 대한 인식이 있었느냐? 뭐 여러 가지 증거들이 이제 특검에서 제출을 했는데 네. 그 중에서 예를 들면은 그 증권사 직원한테 그 주가 조작 그들한테 40% 주기로 했어. 이거를 본인이 얘기를 했어요. 40%라는 거는 수수료에서 한참 뛰어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주가 조작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알고 예. 그거에 일종의 이제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한 거를 알고 있었으니까 그것도 판사가 인정을 한 거예요. 아. 그러면은 제가 예. 말하는 거는 일단 뭐 이거 유무죄를 떠나가지고 예. 이거를 그러면은 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해서 이들이 이걸 몰랐겠냐라는 거야. 이거는 불기소 처분할 거는 아니다. 예. 일단은 기소를 해가지고 갔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불기소는 그 검찰의 불기소는 잘못됐다라는 게 오히려 인증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보기엔 그렇고요. 이제 이거를 만약에 이제 공동정범이 아니다라고 방조범이다라고 봤으면은 적극적인 소송 지휘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진관 판사처럼 예. 내란 주요 종사자, 주요 임무 종사자도 한덕수를 추가 기소해라. 예. 이렇게 적극적인 소송 지휘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반론도 나와요. 근데 그거는 방조하고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계속 여기까지 재판 끌고 오다가 이런 증거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공범은 아니니까 무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느냐 이런 뭐 지적이 하나가 나오는 거고 예. 그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굉장히 논쟁적인데 사실은 이게 무죄를 때린 이유 중에 하나가 58번을 받았지만은 전속적으로 그 두 사람이 받은 거는 3번밖에 없다. 단독으로 받은 거는 나머지는 공유됐다라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게 그러면 공유됐다라고 해서 이거의 목적이 뭐냐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윤석열을 당선시키기 위해 캠프해주고 그리고 윤석열한테 주고 뭐 이런 거잖아요 당시. 그리고 이게 집중적으로 된 게 경선 때였어요. 그러니까 당내 경선
그때 이제 어디에서 더 많은 그러니까 표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느냐 그리고 당원들의 지지가 있느냐 일부 조작이 됐다는 의혹도 있지만은 그런 걸 가지고 또 여론전도 했거든요. 이런 거를 가지고 그러면 이거는 이익을 봤다라고 보는 게 저는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예. 이거를 계약서도 안 썼다. 계약서도 안 썼고 이익을 보지 않아 당선으로 이익을 받는지 확실치 않다. 그리고 예. 김영선의 당선의 대가성을 이거를 인과관계가 보기 어렵다. 이렇게 본 거는 너무 이 사안을 개별 다 쪼개가지고 하나하나로만 법리적으로만 해석한 게 아닌가. 이거의 총체적인 조금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인지를 안 한 거 아닌가 그렇게 예. 보입니다. 그리고 나쁜 짓 하는데 누가 계약서 쓰고 나쁜 짓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주가 조작이 이루어진다는 거는 알았지만 예. 범행을 분담하거나 거기에 가담한 거는 보기 어렵다.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그 판시를 했는데 예. 그러면 이른바 7초 매매가 설명이 안 돼요. 7초 매매요? 그러니까 7초 매매라는 게 뭐냐면 이미 주가 조작으로 유죄가 확정된 공범 간에 예. 3,300원에 8만 주 때려달라. 때려주삼이라는 메시지가 예. 오고 가요. 그들 간에. 그리고 나서 정확히 7초 후에 김건희 피고인이 실제 8만 주 매도 주문을 내거든요. 뭐냐 그럼 이게. 그 우연의 일치란 얘기냐 그러면 그게 행위 분담이 있었던 거죠. 공범 예. 간에. 더군다나 그리고 요번에 주가 조작 무죄 이유 하나 중에 주가 조작의 공범 간에 있었던 이른바 도이치모터스 블록딜. 그러니까 이제 시간 장 외에 이제 덩어리로 거래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걸 나중에 김건희 피고인이 알고 항의했다는 것도 무죄 이유인데 주가 조작하기로 공모하고 그거 중간에 깨지는 일은 무지하게 많습니다. 예. 그게 끝까지 유지되는 게 오히려 드물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주가 조작의 공범이 아닌 거냐? 그게 아닌 거지. 일부 거래에서 소외됐다고 해서 주가 조작의 공범으로 볼 수 없다는 건 도대체 무슨 논리인지.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적어도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면 공소장 변경을 안 했더라도 예. 공동 정범으로는 무죄지만 방조죄는 인정된다고 유죄 선고해도 돼요. 그거는 불고 불리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아요. 이른바 그렇군요. 형사소송법상에 예. 더 큰 덩어리로 기소됐는데 방조는 아무래도 공동 정범보다는 약한 혐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약한 부분, 작은 부분으로 유죄 판결을 하는 거는 예. 반드시 공소장 변경이 없다고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게 뭐 잘 모르겠어요. 이게 왜 무죄를 선고하기 위한 판결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명태균의 여론조사와 관련한 것도 첫 여론조사 받아본 거는 그럴 수 있어요. 이게 뭐 사전 논의 없이 그냥 쑥 보내왔네. 예. 하지만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또 그거에 대한 응답과 뭐 고맙다 뭐 했잖아요. 예. 국회의원 공천 주는 걸 누가 계약서에 쓰고 합니까? 그거를. 그럼 1심은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또 2심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항소심의 예. 판단은 좀 많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오세훈 시장도 지금 명태균 관련 여론조사 지금 뭐 기소가 됐잖아요.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좀 다르다고 아까 하셨는데. 글쎄, 근데 이게 정말 1심 재판부의 판결들이에요. 그러니까 예. 지금까지 3개 정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집행 방해, 체포 방해한 거 징역 5년 나왔고 그다음에 한덕수 피고인에 대해서 23년 나왔고 예. 이번에 이제 김건희 피고인에 대해서는 1년 8개월 나오고 대부분 무죄 선고가 됐는데 재판부가 다르면 다른 거예요. 예. 판단이. 그러니까 저도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이 지금 최근에 이런저런 재판을 보면서 이 판사 복불복이 너무 심하다. 그래요? 뭐 이 생각 물론 다 성격이 달라요. 예. 근데 이진관 판사한테 걸리면은 15년 구형했는데 23년형 맞고 그렇네요. 뭐 누구죠? 예. 이분한테 걸리면은
예, 15년 구형했는데 1년 6개월 나오고, 이거는 이게 어떤 법의 안전성, 물론 예. 이제 뭐 특검이 잘못했다 뭐 그런 지적도 저는 좀 잘 예비적으로 이를테면은 주가 조작에 대해서는 예. 이제 방조범으로도 뭐 기소를 했었어야 된다라는 지적도 좀 받을 뭐 그냥 뼈 아프게 좀 새겨야 된다라고 보지만은 예. 이건 너무 좀 현기증 난다. 맨날 틀려요. 그래서 욕 제가 먹습니다. 맨날 그래요? 멘칭했다가. 자, 이번 1심 결과에 대해서 일단 국민의힘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은 좀 우려하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고요.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입장을 내지 않은 거예요.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좀 현재 1심이지 않습니까? 예. 1심이고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는데 저는 주가 조작 같은 경우는 이 제가 이렇게 법조인들한테 물어보니까 한마디로 컵에 물이 반이나 찼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예. 컵에 물이 반밖에 안 찼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컵에 물이 어느 정도 60% 이상 찼으면 이제 뭐 방향이 똑같은데 예. 이게 딱 50%다 보니까 이럴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이 된 거라는 해석한 부분이 있는데 예. 이렇기 때문에 2심에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아마 신중하게 되는 부분도 있는 거고 그리고 사실 이 국민의힘은 이번에 뭐 이 형량이 훨씬 낮게 선고됐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저 여사가 지금 1년 넘게 지금 실형을 선고받은 것 자체가 예. 우리나라 영부인 중에 이런 영부인이 있었습니까? 처음이에요. 이 자체가 국민의힘 예. 입장에서는 만약 입장을 낸다면 국민한테 사죄해야 됩니다. 예. 그 여사가 특히 영부인 저 지위를 있던 상황에서 예. 저렇게 금품 받고 이런 부끄러운 행동을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것에서는 그 집권당이 당시에 어떻게든 진언을 하고 막아야 될 책임이 있었는데 못했잖아요. 그럼 제가 그때 이 여사가 이 국정에 자꾸 관여하고 전횡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당에다가 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좀 가서 용산 가서 말려야 되는 거 아니냐 하니까 하는 반응이 뭔지 아세요? 사랑하신다지 않습니까? 가로 열고 저희도 곤혹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여사를 너무 사랑하셔갖고 저희가 뭐라 그래도 그냥 막무가는데 저희가 어떡합니까? 예. 아니 그러면 뭐하러 여당을 합니까? 여당이 국민이 뭐 왜 세비 주고 왜 국민이 국회의원 대접해 줍니까? 예. 여당이라는 것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민주당도 이재명 대통령이나 영부인이 이상한 행동을 한다 하면은 가서 막을 의무가 있어요. 예. 그게 세비 받는 당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 안 했던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예. 이번에 사과 성명을 냈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 여당보다 근데 언론이 더 나서서 그 역할을 하셨어야 되는 아니 거 잠깐만요. 아니에요? 그때 여론 많이 제 칼럼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 그때 제목을요. 알겠습니다. 제가 김건희 해가지고 예. 지금 딴 거 할 거 없다. 특히 여사 그러니까 썼었어요. 제가. 아니 뭐 예. 강찬호 위원님의 말씀도 새겨드려야 된다고 보고 다만 이제 김건희 씨가 지금 재판을 받는 게 이거 말고도 그렇죠. 두 네. 가지는 더 재판 중이고요. 예. 하나는 이제 기소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게 두 가지는 하나는 통일교 집단 입당과 관련해서 정당법 위반으로 재판. 그리고 또 하나는 예. 소위 말해서 매건 매직 인사 개입 의혹 이거는 또 별도로 그러니까 뭐 금거북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배용 그렇죠. 국가교육위원장 이거는 또 서희건설로부터 받은 예, 게 서희건설 받은 게 그것도 있고 네. 그것도 이제 매건 매직으로 별도로 또 진행되니까 그거는 또 지켜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게 사실 메인이었는데 예. 좀 충격이 가시지가 않네요. 그래요? 그리고 하나만 더 첨언을 하면은 사실 이 문제를 그래서 8개월. 윤석열 정부 때 검찰 이원석 검찰 체제가 예. 이거 조사하고 가야 된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기소도 해야 되는데 기소를 해서 법정에 가면은 또 거기에서는 무죄로 날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객관적으로 터는 게 맞다라고 했어요. 예. 그런데 그걸 윤 대통령이 끝까지 거부하고 오히려 그 진언을 하는 검찰 총수를 사실상 몰아내다시피 하면서 예. 이렇게 호미로 막을 거를 가래도 못 막는 상황이 온 것이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의 패착이다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예. 네. 그 사과 입장을 밝혔어야 된다. 국민의힘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당연한 거죠. 예. 사실 국민의힘 지금 스탠스로는 살아남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그냥 선거를 치르면 치를수록 예. TK 지역당으로 쪼그라들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 피고인 문제뿐만 아니라 내란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명확히 해야 되는데 지금 어영부영 사실상 윤 어게인하고 동조화되고 있잖아요. 예. 저 공당으로 보기 어렵죠. 저런 자세는. 뭐 당연히 맞는 말씀이신데 국민의힘에 조금 고민도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예. 너무 재판이 이거저거가 많아요. 그럼 그때마다 계속 사과하고 하는 게 정무적으로 좀 맞을까? 차라리 그냥 좀 지켜보다가
굵직한 거 뭐 2월 19일에 내란 뭐 이런 거 나왔을 때 한 방에 사과하고 좀 국면 전환에 가자 뭐 이런 생각도 있는 거 아닌가? 그때도 안 할 거예요. 2월 19일 날 선거 난 이거는 정말 또 이건 돌아봐야 돼요. 보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 그랬어요? 검찰이 말도 안 되는 기소를 해가지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그래서 1심에서 무죄가 났는데도 무조건 항소한다. 1심에서 무죄가 나면 항소를 하면 안 된다. 이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한 말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번에 도이치 주가 조작 1심에서 무죄 났잖아요. 그것도 그 검찰이 또 어느 검찰이에요? 바로 민주당이 다 일방적으로 임명한 특검이 한 거 아니잖아요. 거기서 1차에서 지금 무죄 났어요. 도이치 주가 조작. 그리고 또 저 명태균 여론조사 이 문제도 무죄 났어요. 그럼 항소하지 말아야지. 이재명 대통령 말씀을 어기는 지금 특검인가? 그렇네요. 이재명 대통령 이 부분요. 그래서 이거 이재명 대통령 지금 솔직히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모든 법적 사안은요. 아까도 말했지만 회색지대도 존재할 수 있는 것이고 판사가 무오류가 아니에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은 무슨 문제냐면 1심 판사가 아주 그냥 엄청난 그냥 신적인 어떤 그 판단력을 갖고 있다는 결론으로 이룰 수밖에 없어요. 1심 판사가 무죄 때리면 그거는 맞는 거니까 하면 안 된다라는 이런 논리는 지금 바로 본인한테 바로 부메랑이 왔다는 거를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용의로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부에서는 국민의힘 민주당 당내 상황 가지고 좀 짚어보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